니카의 기원은 아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8년 넘게 고무인간이라고 믿었던 루피가 사실은 조금 다른 능력자였다면 어떨까요? 우선 역사에 따르면 니카는 3명입니다. 단행본 112권 엘바프 장로 야르의 말에 의하면 할리에는 세계가 2번 박살났고 그때마다 태양의 신 니카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니카는 루피 이외에도 2명이나 더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의 니카는 루피겠지만 앞서 세계가 2번 멸망했을 때 나타난 니카들은 루피와는 다른 인물일 테니까요. 그럼 당연히 2대 니카는 원작에서 묘사되었듯 루피와 같은 니카 열매를 먹은 조이보이일 텐데요. 그렇다면 베일에 쌓인 1세계 니카, 원조 니카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니카라는 신은 애초에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니카라는 이름이 너무 근본이 없죠. 루피가 처음 기어 피프스로 변신하며 입꼬리를 올려 씩 웃은 모습을 일본어로 니카시라고 하니 이게 니카라는 이름의 1차원적인 어원이긴 할 텐데 드럼, 웃음, 춤, 고무처럼 늘어나는 몸, 태양의 신, 이 3가지 속성은 완전 따로 놀아서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니카 열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온 원피스 팬덤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죠. 디자인도 좋고 신선하긴 한데 영 설득력이 없게 느껴졌던 겁니다. 오히려 저는 니카가 처음 나올 때 형태가 액체처럼 변하는 걸 보고 루피가 고무나무 수액 원액으로 각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흐물흐물 끓는 모양, 고무와 달리 분리되었다가 붙기도 하는 유동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상한 니카의 몸, 고무보다 자유롭고 근력이 강해진다는 오로성의 언급, 번개가 안 통하는 건 고무니까 당연한데 화염인 보로브레스도 안 통한다는 점, 심지어 레드 호크로 불까지 쓴다는 점 등 니카의 특성은 평범한 고무와는 점점 멀어지죠. 이런 탓에 루피의 적들은 이게 고무의 능력이라고? 라고 의문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순과 니카라는 이상한 이름의 어원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니카와 발음이 비슷한 일본어 단어 니카와, 한국말로 아교입니다. 아교, 이는 동물성 접착제로 가죽 등을 끓여 만드는 일종의 풀입니다. 일본에선 전통적으로 그림을 그릴 종이를 붙이거나 할 때 주로 쓰죠. 그런데 이 아교가 니카 열매의 모티브다. 고작 웃는 소리 니캇과 발음이 비슷해서. 하지만 생각해보시죠. 루피가 니카로 처음 변했을 때 몸이 고무라기보단 마치 액체처럼 끓지 않았나요? 아교는 액체 형태로 사용하는 접착제인 동시에 적절히 가열하면 고무처럼 늘어나거나 심지어 뭉치면 탄성까지 생깁니다. 고무줄이나 고무공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니카 열매의 성질에 좀 더 가깝죠. 게다가 아교의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고기육과 소리를 나타내는 높이날 요가 합쳐진 형성자입니다. 높이나는 고기, 이걸 들으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심지어 니카가 아교에서 기원했다면 그 열매가 동물계인 이유도 하나 더 추가됩니다. 아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드니까요. 물론 사람 열매는 그런 것 없이도 원래 동물계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교는 갈색이나 호박색인데 왜 니카는 하얗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일본엔 최고급 하얀 아교가 있습니다. 사라시 니카와라고 불리는 바렌 아교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햇빛에 말려 표백한 하얗고 투명한 고급 아교입니다. 이는 일본화 등 전통 미술에서 종이를 접착할 때 하얀색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죠. 이는 니카가 태양의 신인 것과 그림책, 곧 만화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접착제이니 하나로 있는 데비보라는 원피스와도 연결되고요. 또한 아교는 전통 예술에서 종이에 색깔을 입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염료를 아교에 섞어 종이에 붙여야만 색이 고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루피라는 접착제가 다양한 종족과 민족들이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얀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하지만 물성이나 관념적인 부분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론 니카와 아교의 연결성을 전부 설명할 순 없고 고무나 태양과의 연결도 약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조각 하나가 이 이론을 더 강화할 수 있겠군요. 바로 반얀나무입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원산지인 이 나무는 벵갈 고무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고무 산업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하얀 고무 원액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태양의 나무 2부의 신화적 모티브로 뽑은 힌두교 신화 속 소원나무 칼파브릭샤를 기억하시나요? 이 칼파브릭샤는 특정 전통과 지역에서 이 반얀나무와 동일시됩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선악과나무와 사과나무를 동일시하는 것처럼요. 이러면 할리 문구의 이상한 점 하나가 더 해결됩니다. 바로 악마의 열매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의 나무 2부가 나무의 신이 아니라 숲의 신이라고 불린 점이죠. 반얀나무는 나무 한 그루가 계속해서 옆으로 이어져 나가 혼자서도 숲을 이루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나무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몰디브어로 니카라고 불립니다. 원피스 세계의 니카와 발음이 같죠. 이로써 니카라는 이름은 악교, 고무, 태양의 나무, 웃음을 잇는 거의 유일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서 대체 왜 그런 이름의 신이 있냐라는 질문엔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에 늘어나는 몸, 웃음, 드럼소리, 해방의 신, 이 모든 성질이 녹아있는 스토리, 즉 작은 거짓말 하나를 섞어내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또 만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SF 세계지만 노예가 있던 미래의 지구 제1세계, 그곳에 살던 원조 니카는 뜨겁게 녹아 끓는 하얀 악교통에 빠졌던 평범한 인간 노예 혹은 혁명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실수로 빠졌거나 노예들을 해방하려다가 빠진 것이죠. 그는 너무나 뜨거워서 악교를 떨쳐내려 위아래로 뛰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노예들에게 해방의 춤으로 보였고, 공장 철 바닥에서 뛰는 쿵쿵대는 소리는 해방의 드럼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또한 얼굴에 눌어붙은 악교 때문에 시종일관씩 웃는 것처럼 얼굴이 당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혁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초능력 같은 건 아마 없었겠지만 악교의 늘어나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는 적들을 제압하고 노예들을 해방했죠. 그 장면은 사람들에겐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에 감사를 표하며 이름이 뭐냐고 질문한 노예들에게 그는 "아 뜨거워, 이 니카와 좀 떼줘"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니카라는 이름으로 잘못 들려 와전된 것이죠. 이후 노예들에겐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며 웃음, 춤, 드럼 소리와 함께 오는, 그리고 뜨거운 하얀 연기를 내뿜는 해방의 신에 대한 신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의 처절한 삶엔 니카에 늘어나는 우스운 몸이나 춤 같은 것들이 모두 희망이 되어주었을 테니까요. 그 신화는 실제 세상에서도 만화 속 인물인 캡틴 아메리카나 슈퍼맨이 나치를 때려잡은 것처럼 니카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통해 퍼져나갔는지도 모르죠. 마치 원피스 세계관 속 만화인 바다의 전사 소라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1세계 니카 신앙의 발단일 겁니다. 순전히 제 상상이긴 하지만 원피스답고 오다스럽죠. 이러면 니카 열매에 열이나 불을 견디는 능력, 고무 이상으로 유동성 있는 몸, 그림책 같은 능력, 드럼 소리, 춤과 웃음, 해방의 신이란 속성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끼워 맞춘 비약일 뿐이라고요? 해외에서 유행한 루피 레진설과 한 끗 차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골드 로저가 골디 로저로, 라프텔이 라프테일로 밝혀지는 등 원피스엔 말장난에서 기원한 어원이 이미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작가님이 직접 그리기 전까진 어디에도 근거가 딱히 나오지 않죠. 게다가 원피스에선 이런 허무맹랑한 오해나 거짓말이 신화나 전설이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요. 백유권 작가의 말에는 사람은 거짓말을 믿어서 집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오다 선생님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간은 원래 많아봐야 수십 명 단위의 집단밖에 이룰 수 없지만 거짓말, 즉 이야기, 신화, 종교 등을 믿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부족, 국가, 민족 단위로 뭉칠 수 있게 되어 현대 문명을 이뤘다는 겁니다. 게다가 원피스엔 제가 제시한 니카 이야기 같은 장면들이 속속 있습니다. 바로 프랑키의 실수로 생긴 벌지모아의 불타는 영수전설, 허풍과 환상, 인맥 등으로 사왕까지 올라간 버기, 드레스로자에서 오해와 와전으로 가시란 이명이 붙은 우솝 등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원피스 세계에 니카라는 이름의 고무인간 신 열매가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나 우솝이 갓 우솝이 되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솝의 다양한 거짓말 중 일부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솝은 여러 가지 허풍을 떨긴 했어도 신이 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굉장히 웃기고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 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우솝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딱히 즐기지도 않죠. 마치 듄의 주인공이 메시아로 받들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오다 선생님이 이 갓 우솝 설화를 통해 니카라는 신이 탄생한 배경과 분위기를 미리 설명하려 했다면 어떨까요? 저만의 비약일까요? 1세계의 일반인이었던 한 노예 반란자 혹은 혁명가, 그는 녹은 하얀 악교에 빠져 일순간 고무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건 단지 사고였지만 퍼져나간 오해와 과장 덕에 노예들은 그 니카라는 웃음과 해방의 신을 소망하게 됐고, 일대 니카의 혁명에 실패했음에도 소망을 이루어주는 나무이브는 사람들의 니카 신앙을 악마의 열매로 프린트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무 몸을 가진 신, 니카를 모델로 하는 사람 열매가 등장한 것이죠. 그 열매를 이 세계의 조이보이가 먹었고, 그 역시 1세계 니카처럼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다가 모종의 이유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꿈을 이어받은 제3 니카 루피가 해적왕이 되려 하는 겁니다. 마치 사보 에이스, 루피 순서대로 항해에 나서는 장면과도 비슷하게요. 이는 해적왕 로저의 말 또한 떠올리게 합니다. 계승되는 의지, 사랑의 꿈, 시대의 일렁임, 인간이 자유의 답을 찾는 한 그것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든 세계가 멸망하든 몇 번이나 실패하든 말이죠. 이걸로 이 프로젝트도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설명하지 못한 떡밥들이 남아있네요. 바로 임의 계획과 검은 수염의 정체, 그리고 원피스의 엔딩입니다. 제 가설로 그것들까지 설명해 낼 수 있냐고요? 네, 역시나 약간의 상상력을 첨가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역시 다음 영상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